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향기로운 방법으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향기 아티스트 김주련 씨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련입니다. 제가 향기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향기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향기 아티스트라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컬러 테라피도 있고 정말 많은 테라피들이 있잖아요. 향기 테라피만의 매력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향기 테라피만의 매력. 0.1초 만에 표정이 바뀐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네, 시각적인 거나 다른 거는 머릿속에 또 생각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후각적인 거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의 변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입꼬리가 내려간다든지 표정이 180도 바뀌는 걸 저를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게 향기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향기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향기와 냄새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향기는 같은데요. 향기롭고 냄새는 뭔가 냄새 약간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뭔가 방금 뭐 쓰레기 오래된 썩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양말 뭐 이렇게 꼬리내 숨을 쉬기 싫잖아요. 그런데 좋은 꽃향기, 뭐 내가 좋아하는 향기는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싶듯이 향은 그렇고 냄새는 맞습니다. 이 향기 테라피 하셨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도 있어요?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는 자기는 자스민 향이 너무 좋은데 집에서는 엄마는 치우라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자스민 향이 좋은 걸까요? 라고 저한테, 선생님 저 자스민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자스민이라고 하면 뭐 다 모으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스민은 꽃 중에 여왕이에요. 그리고 밤에 피는 꽃이고 굉장히 로맨스가 필요할 때 사실은 자스민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 엄마는 물론 그 이제 로맨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고, 우리 학생은 또 굉장히 한참 이제 성숙해지면서 여성으로서 로맨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스민 향으로 해서 향수를 만들어 줘서 제가 자스민 베이비라는 이름을 준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고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골라보실게요. 이거랑 오. 늘 좀 내가 뭔가 차여 있다. 좀 얘를 좀 평화롭게 좀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다 했을 때 지금 일랑일랑과 오렌지의 카드를 고르셨고요. 이 향을 제가 적절히 블렌딩해서 체험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와, 좋아요. 네. 오, 그 약간 바닐라 냄새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꽃 모양도 바닐라 꽃처럼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일랑일랑 꽃향이에요. 네, 사람들이 향기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 궁금해요. 향기에도 역사가 있어요? 향기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혹시 몇 년 전부터 더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2만 년 전에 2만 년 전. 너무 올라갔죠. 뭐 동굴 벽화에 동물과 사람이 식물과 함께 이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식물의 향이 전파됐고요. 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향을 굉장히 즐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미라에서 어떤 향을 사용했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미라에도 향기를 사용했어요? 미라 안에 이제 사실은 어떤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리고 또 부패할 때 향을 덮기 위한 그런 향료로서 많이
유향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렇게 또 보통 향 하면은 프랑스 향수 하면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시던데요. 프랑스에서도 왕정 시대 때부터 서로 좋은 향수를 선물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해요. 또 뭐 루이 14세 때는 가죽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가죽의 어떤 뭐 무두질 하는 데서 가죽 냄새를 또 막기 위해서,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수가 또 발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향은 여러 가지 신비로움에 있어서 또 식물에서 얻었기 때문에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여성들이 옷에 좋은 향을 머금기 위해서 끓는 어떤 거에 옷을 담궜다가 또 뿌리는 그런 여러 가지 향료들이 많이 발견됐었고요. 신라시대 때도 향당 주머니를 많이 차고 다니면서 그때는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그렇게 향을 즐겼다고 하죠.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전쟁을 겪고 산업이 힘들고 뭐 이렇게 요런 시기에는 어떤 향에 대해서 그 향 분자만을 가지고 어떤 향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덜 발달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몸에 좋은 허브가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로마는 사실 꽃잎에서도 꽃잎의 향,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잎, 뿌리, 또 껍질 각각 부위별로 추출하는 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로마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거의 다 복용을 하고 다 드시고 네, 끓여 몸에 좋은 거 먹고, 끓여 먹고 네. 차로 드시고 또 약재로 드시고 하기 때문에 보면은 뭐 사실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율이듯이 아로마와 향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향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조향사들도 많고 그리고 훌륭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도 많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많이 국가에서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궁금했어요. 어쨌든 천연 재료는 향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향으로 만드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알코올에 녹여서 만드는 법도 있고 또 수증기, 증류해서 순수한 물질만 만들어내는 소주 것도 만들듯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주 만들듯이 증류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부산물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워터로 뭐 로즈 워터로 가기도 하고 로즈 이렇게 오일로 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저 요즘 MBTI 향수를 가지고 지금 조향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 유형에 맞는 내 에너지를 지금 안으로만 끌어쓰고 있는 MBTI의 I 유형에 맞는 아로마를 가지고 향수 원료로 조향하고 있습니다. 커피향. 이 향기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 같거든요.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는 것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도시가스 그게 이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라도 가스에 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누출이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가스 향기라기보다는 가스 냄새라고 또 하죠. 네, 가스 냄새. 마찬가지로 그런 가스 계열 예를 들어 뭐 에프킬라 이것도 사실은 살충제잖아요. 그렇지만은 거부 반응을 좀 안 주려고 위해서 뭐 레몬 향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에프킬라도 그렇고 뭐 헤어스프레이 고정시키는 굉장히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향료를 많이 넣어서도 이렇게 향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향료를 많이 곳곳에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하나 런칭할 때도 향기가 엄청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화장품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보통 다른 제조사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향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텍스처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향을 먼저 맡아보고 선택을 할 만큼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서 요즘은 또 뭐 건물 이미지, 건축에서도 좋은 편백나무를 사용한다든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향이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에 중요하죠. 이 향기로 첫인상도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별로 쓰면 향기 같은 것들을 팁을 알려주시겠어요? 글쎄요, 우리 MC님도 뭐 누구 어떻게 VIP 고객을 또 뵌다든지 또 뭐 직장 동료를 만나든지 어르신을 뵌다든지에 좀 따라서 어려운 자리. 네, 네.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많이 안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사람이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미지라서 은은하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뭐 이제 뭐 파티라든지 또 큰 경조사 그럴 때는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조금 강한 향을 쓰기도 하고 보통 향수를 선물을 많이 받아서 호불호가 있는데도 안 쓰는 향이 있고 또 좋아하는 늘 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백화점에 환불 받으러 갈 때 또 그런 강한 향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좀 은은하면서 좀 우디 향이라든지 좀 약간 그다음에 플로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만나실 때 조금 뭐 선을 본다든지 그런 자리에는 좀 부드러운 향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달라지나 네. 봐요. 그런데 장미향이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미향에서 나오는 향은 거의 다 합성향이 많겠죠. 그래서 장미향을 받아서 특히 장미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진한 장미향을 정말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가장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씻어서 갓 이제 프레시한 막 씻고 나온 듯한 향 그런 향들을 비누향 이런 향들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랜 시간 이 향기 연구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아로마의 좋은 효능들을 공부하게 되었고, 사실은 아로마 식물의 향기를 알고 나서 어떤 조향이라든지 향수라든지 과정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양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치료적으로도 좋은 효능이 있는 아로마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편협된 방향, 뭐 아로마 마사지도 참 좋은 방법인데도 약간 안 좋은 인식, 편협된 방향으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했고, 아로마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로마를 알고 받아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거나 안 좋다라고 한다거나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제대로 못했을 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더 굉장히 가치 있고 학문적인 아로마가 좀 좋은 방향으로 더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향기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도 있어요? 네, 아까 말한 그 귀하게 얻은 유자향을 넣어서 기초 화장품군에도 넣어봐서
또 많은 온라인으로든 판매를 해보면서 이렇게 대중화를 좀 알리고, 또 코로나 전에는 이런 향을 가지고 기업체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이제 퍼포먼스로 티슈에도 향을 떨어뜨려서 맡게 해드리고, 또 그림을 골라서 향을 맡게 해드리면은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향은 사람을 웃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 많은데, 이런 걸 더 많이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이런 향기도 아티스트로서 예술계 쪽에, 예술 무대에서 좀 초대를 받아서 어떤 향기가 그 공간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외 아트적인 그 행사에 많이 가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뭐 행위예술, 퍼포먼스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이 향기 부분에서도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좀 해보면 좋겠고, 또 이렇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곳곳에 가서 이렇게 향기의 좋은 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보통 향기하면 향수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향기가 이렇게 심도 깊은 분야인지 몰랐어요. 향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향기 예술가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도 제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